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오늘 캘거리 제가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캐나다로 뭐 한 1년 이상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도시를 대도시인 뭐 밴쿠버나 토론토로 정하지 않고 캘거리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름 저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분석가도 아니고 뭘 하나 결정을 할 때 되게 막 따지고 이렇게 고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향과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캐나다로 이주로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이 캘거리로 결정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돈이죠. 제가 사실 조금 이따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니면 포기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쫙 리스트로 해놓고 거기에 이제 가장 교집합이 많은 도시를 고르기는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 오는 게 돈을 벌러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쓰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금액적으로 리미트하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가장 가성비를 좋게 제 주머니 사정 안에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뭐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데 가서 제가 뭐 월 400씩 내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아마 밴쿠버를 갔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한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조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1년 살다가 여기 캐나다하고 뉴질랜드보다 월등히 좋은데 나는 여기 와서 이주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바로 취업을 해서 뭐 영주권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고민을 하는 1년 동안에 지금은 당장 영주권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그게 계획이 변경됐을 때 이 1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조금 유리한 도시를 살펴보니 이제 뭐 알버타주하고 퀘벡주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막 영주권이 나의 목적의 막 80%는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유리한 주는 굳이 또 그 내가 생각하는 단점들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갈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제 추려낸 지역이 알버타주하고 퀘벡주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도시를 선정을 할 때 저 나름 기준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인구가 80만에서 150만 정도 사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첫 번째 조건이 아래 제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충족하고 있어. 왜냐면 그 정도의 인구가 있는 도시면 제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번째는 국제공항이 있었으면 좋겠다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으면 좋아요. 한국이랑 직항은 있을 필요는 없는데 국제공항이 꼭 있어야 되고 그 국제공항에서 뭐 한 2시간 타고 또 집에 간다. 이거는 저는 조금 싫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시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 접근성이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여기서의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뮤지컬이 온다거나 아니면 콘서트가 온다거나 이런 월드 투어 같은 거를 할 때 물론 당연히 토론토 찍고 밴쿠버겠지만 이 도시를 절대 배터리 쓰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도시의 그 이민자들 분포 물론 멀티컬처 저 정말 좋아하고 장기로 제가 계속 살 거면은 되게 편하고 좋아요. 오클랜드처럼. 근데 일단 단기로 좀 살아보고 결정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캐나디안 문화가 조금 많은 쪽으로 저는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렌트 제가 좀 포기할 수 없는 게 집의 퀄리티인데 제가 가진 정해진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그 학군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동네에 나름 퀄리티 있는 렌트집을 구할 수 있는 이 프라이스가 가장 적정한 곳들 물론 싸면 좋겠지만 그런 적정한 곳들을 제가 정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 지우의 학교 마치고의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조금 다양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세 개나 네 개 정도 뭐 하루 뭐 음악 뭐 체육 이런 거 뭐 하루 뭐 이렇게 다 하루 다닐 수 있는 약간 이런 정도의 이 인프라가 있는 곳 이제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반면에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거는 도시에 없어도 나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한국 커뮤니티고요. 근데 물론 있으면 편하고 너무 좋지만 굳이 없어도 저는 상관없는, 뭐 한국 마트 있으면 너무 좋지만 뭐 없으면 돈 아끼겠네 뭐 이런 거. 네, 두 번째 쇼핑 문화 없어도 저는 괜찮고요. 세 번째 날씨는 물론 겨울이 춥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극혐오는 아니기 때문에 날씨는 제가 잘 내고해서 그냥 이렇게 잘 적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미국이 근접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사실 캐나다에 온 이유도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고 나면 미국이나 남미 쪽에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캐나다로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냥 비행기로 움직이려고요. 일찍 이렇게 얼리버드 하면 비행기도 싸고, 그리고 막 3-4시간씩 걸려서 막 운전해가지고 막 미국 가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밴쿠버에 살아도 그냥 비행기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도시를 추려냈는데 캘거리 그리고 에드몬튼, 몬트리올 이렇게 세 가지가 추려지더라고요. 이 세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 저의 학업적인 부분이었어요. 처음엔 사실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조금 빨리 오고 싶어 했고, 이 진행이 주유양을 인터내셔널 학교로 보내려고 하니 이제 텀을 좀 기다렸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내셔널 학생을 안 받는 학교들도 꽤 많기 때문에 학교의 초이스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럼 내가 공부를 하고 애가 도메스틱으로 되면 그냥 주소지에 따라서 그냥 학교 결정되니까 이건 내가 조금 초이스가 많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본과로 가느냐 아니면 영어 과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이 조건들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 과정만 해도 아이는 무상 혜택이 되고,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몬튼하고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이상 본과를 갔었어야 됐죠. 물론 영어 과정으로 가면 학비도 거의 반이고, 그리고 제가 학업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없고, 네. 그리고 뭐 영주권이 뭐 나중에 하고 싶으면 그냥 영어 공부하면서 찬찬히 조금 뭐 취업 한번 해볼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켓을 좀 돌아보면서 기회를 보면 되고, 그래서 금액적으로나 뭐 이런 심적인 부담도 조금 덜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반면 제가 조금 어차피 싸고 좋은 옵션이 있고 편한 옵션이 있는데 굳이 막 고생해서까지 막 본과 들어가고 막 어사이먼트 지금처럼 막 하고, 그러니까 저의 목표 의식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챌린지 좀 푸시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본과 한번 해볼까, 이거 그냥 겁없이 막 저지른 거죠. 그래서 몬트리올 말고 제가 이제 알버타주를 선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약간 저한테 조금 더 약간 프레셔를 주고 싶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의 세컨 랭귀지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케벡으로 가면 당연히 프렌치를 세컨 랭귀지로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잘 배울 거는 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지우가 9살 땐가 그 스페인 여행 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오클랜드에서 키즈 스페니쉬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고, 뭐 이렇게 스페인 여행 갔을 때도 뭐 이렇게 달 같은 거 노벰버, 옥토브레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되게 유용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 엄마의 욕심, 그냥 욕심이에요. 근데 이걸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약간 스페니쉬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지우의 그 오클랜드에서 다녔던 학교가 7, 8학년 중학교 때 이렇게 반년씩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4가지 세컨 랭귀지를 이렇게 애들이 경험할 수 있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 그 다음에 프렌치, 그 다음에 스페니쉬, 마오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9학년 때 칼리지 들어가면서 나의 세컨 랭귀지를 정하는 이런 커리큘럼이었어요. 근데 지우는 당연히 스페니쉬가 조금 익숙하니까 스페니쉬를 할 거라고 했는데 프렌치를 6개월 하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좋아요. 뭐 프렌치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아무래도 케벡주로 가면 그냥 프렌치로 굳혀버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거기도 스페니쉬 세컨 랭귀지 옵션이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 이렇게 프렌치가 잘 이렇게 공통화돼 있으니까. 근데 캘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이 스페니쉬 세컨 랭귀지 초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조금 흘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한 지우가 5살 땐가 제가 뭐 토론토, 몬트리올, 케벡 이렇게 차로 여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번에는 안 가본 도시를 갈까? 이래서 여기 서부를 선택하기는 했어요. 알버타주를 선택하기는 했어요. 서쪽을. 근데 또 그러고 이제 선택하고 나면 어떡해요. 그냥 뭐 내가 선택한 거에 이제는 만족스럽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이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팩터가 있을 때는 정보를 막 찾아보고 이제 정확한 답을 찾고 행동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인생에 뭐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완전히 뭐 똥밟았다 이런 느낌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그 경험에서 오는 그 저한테 축적되는 이런 그 삶 그 배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존중하고 어떤 또 오래 살았던 분들이 또 의견 많으시잖아요. 근데 의견들 다 존중하기는 한데 그거대로 그래서 그 의견대로 제가 맞는 길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틀리더라도 여기 가서 제가 경험하고 또 돌아서고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국 커뮤니티에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정보보다 제가 막 좀 찾고 그리고 저는 맛집도 사실 네이버 보고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될 거야. 이런 날에는 이제 딱 네이버 같은 거 맛집 보고 딱 집어서 가는 거 워낙 그 한국 분들의 그 리뷰가 정확하니까 그렇게는 가는데 그치 않고서는 그냥 동네 다니다가 근처에 저 집 좀 맛있겠네. 사람 좀 많은데 이렇게 슉 들어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그런 약간 여기 아무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 집 맛있네? 이런 거에 조금 희열을 느끼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저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저는 조금 선택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위에 리스트업 했던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 여기에 거의 캘거리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남편이 오기 전에 이제 캐나다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보다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웰커밍 해주시고 이렇게 스윗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캘거리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정말 1도 없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은 이제 지우가 다음 주부터 학교를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조금 그 다른 점? 비교라고 표현하면 돼. 다른 점과 약간 비슷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